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을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상 이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대, 70대가 되어보니 어떤가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젊었을 때보다 가진 것도 많아졌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웠고 은퇴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예전 그대로일까요? 왜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들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요. 그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럼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 여러분, 잠시 지난 삶을 돌아보시겠어요? 20대 때는 뭘 바랐나요? 아마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안정된 삶을 꿈꿨을 겁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30대, 40대가 되니 또 다른 것을 바랐습니다. 더 높은 직위, 더 큰 집, 자녀의 성공. 이것만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됐습니다. 바라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만 되면, 저것만 이루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금방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집입니다. 익숙해지면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이루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과 비교한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집 자식은 우리 아이보다 잘 됐는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시작하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또래와 비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자식끼리 비교하고 손주끼리 비교합니다. 건강을 비교하고 노후 자금을 비교합니다. 비교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비교하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살아있는 욕심입니다. 나이 들면 욕심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욕심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욕심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과 명예를 욕심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인정을 욕심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주변에서 존경받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독일어로 윌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라는 마음, 욕망입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가난하면 돈을 원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괴롭습니다. 외로운데 곁에 사람이 없으면 힘듭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러면 욕망이 채워지면 어떨까요? 행복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잠깐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시계추의 비유입니다. 한쪽은 욕망이고 다른 한쪽은 권태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채워지면 지루합니다. 어느 쪽이든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처음엔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영원히 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쇼펜하우어가 여기서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뭔가를 간절히 원했던 적 있으시죠?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마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젊었을 때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그냥 차입니다. 출퇴근할 때 타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다 길에서 더 좋은 차를 봅니다. 저 차가 더 좋네. 다음엔 저 차를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게 욕망의 구조입니다. 채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아파트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살게 되면 더 큰 아파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아파트에 살면 집을 한 채 더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3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욕망의 무한증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를 채우면 네 개가 생깁니다. 영원히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 것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것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바랄 게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아닐 겁니다.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의지의 맹목성에서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망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해도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옷이 충분한데도 새 옷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논리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마음은 원합니다. 이게 욕망의 맹목성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쾌락 적응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에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반복하면 반응이 줄어듭니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 연봉이 올랐을 때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뇌가 익숙해지면 더 이상 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기쁨을 느끼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국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뇌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자동으로 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돼.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해야 할 게 아직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아직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급함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둘째, 후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후회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음이 별로 없습니다. 후회가 후회로 남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힘듭니다. 셋째,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밤새 일해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늙었다는 걸 느끼면 서글퍼집니다. 이 간극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별이 많아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상실감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만남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별이 만남보다 많아집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걸 느끼면
외로워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힘들다고 느끼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히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욕망은 우리 본성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만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기대가 줄어듭니다. 욕망이 있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기대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뭐가 되든 안 되든 괜찮아지니까요. 둘째,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욕망이 있으면 비교합니다. 나도 저만큼 가지고 싶다. 나도 저만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남이 뭘 가졌든 뭘 잃었든 상관없어집니다. 내 삶은 내 삶이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욕망이 있으면 현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해. 지금 상황은 충분하지 않아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됩니다. 현재에 만족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욕망이 있으면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라며 불평합니다.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라며 감사합니다. 없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 마음이 편해지는 생각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정도면 됐다를 연습하세요. 우리는 늘 더를 외쳐왔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를 연습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지붕 아래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좋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 정도면 됐다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후회는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곁에 있는 가족.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느껴보세요. 그게 삶입니다. 세 번째, 소유보다 경험을 소중히 하세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새 차도 몇 년 지나면 중고차가 됩니다. 새 옷도 몇 번 입으면 헌옷이 됩니다. 물건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습니다. 여행의 추억,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 아름다운 풍경을 본 기억,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물건을 모으기보다 경험을 모으세요.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둬도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줄여도 됩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 이런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평생을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해라며 자신을 채찍질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게 나입니다. 그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평온한 삶이란 뭘까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일까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평온한 삶이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원하는 게 안 되어도 괜찮은 삶입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서 평화를 찾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저거 가져 라고 외쳐도 아니, 안 가져도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욕망이 저 사람처럼 돼 라고 속삭여도 아니,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게 의지의 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욕망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햇볕이 나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되든 안 되든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평온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해탈에 비유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인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았습니다. 작은 배 하나로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팔아서 먹고 살 만큼만 잡고 나머지 시간은 쉬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사업가가 그 어부를 봤습니다. 왜 더 많이 안 잡아요? 더 잡아서 팔면 돈이 더 생길 텐데. 어부가 물었습니다. 돈이 더 생기면 뭘 해요? 배를 더 사고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키우면 되죠. 그러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할 수 있어요? 은퇴하면 뭘 하는데요?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쉬고 여유롭게 살면 되죠. 어부가 웃었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나요? 결국 편하게 쉬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쉬면 안 되나요? 지금 바로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왜 더 많이 가진 후에야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그건 욕망의 속임수입니다.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욕망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가져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진짜 평온함은 더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정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왜 인생이 괴로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건 욕망 때문이라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채워져도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욕망의 구조는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욕망의 대상만 바뀔 뿐 욕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욕망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를 연습하세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늘리는 것보다 쉽다. 맞는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합니다. 가져봤자 또 원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원하는 것 자체를 줄이면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사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